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기사가 떠서 기사를 한번 소개하는 겸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기사인데요. 캐나다 인구 50년엔 2배가 넘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68년엔 최고 7,400명까지 추산이 되고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이 주요 원인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8년 인구 추산을 한 것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이거 미래 예측 자료는 아니니까 이걸 너무 좀 시리어스 받아들이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이 돼 있습니다. 1971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제 과거 역사 자료고요. 보면은 2천만 명 조금 넘었었는데 그게 3천만 명, 3,700만 명 정도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보면은 지금 한 40년 정도 걸렸잖아요. 2배가 안 되는데, 근데 앞으로 20년간에는 2배가 지금 더블업 되는 게 예측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빨간색이 하이 그로스 시나리오, 가장 최고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미디엄 그로스 시나리오, 그리고 로우 그로스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최고로 잘 됐을 때가 2068년에 7,400만 명까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자료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뭐 하이든 미디엄이든 로우든 마이그레이터리 결국 이제 이게 이주의 인원인데 이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이민이 인구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1990년 이후로 계속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니어스 65세 인구가 지금 현재 2021년 작년이죠. 18.5%에서 나중에는 가장 노령화가 심하게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2068년에는 인구의 29.8%까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사실은 저도 지금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의료업계는 정말 거의 2068년까지는 불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관련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85세에 대한 인구들이에요. 85세가 굉장히 지금 많은 나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널싱홈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85세가 정말 흔해요. 정말 흔하고 너무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해주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비해서 앞으로는 그래프가 여기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2000년 이후로 지금 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다가 이 이후로는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잖아요. 사실 85세 이후는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겠죠. 이거는 꼭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여기 관련된 지금 이분들이 은퇴를 해서 은퇴 자금이 있고 연금이 있잖아요. 연금으로 될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서 간단한 얘기를 하면 제가 일하는 곳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기 연금을 100% 쓰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연금을 통해서 산업을 이제 자금이 흐르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더 찍도록 하고요. 어쨌든 노령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라는 것들 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아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자료인데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자료를 한번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현재 파퓰레이션 현재 리얼타임 인원인데 지금 3,890 5,468명입니다. 오늘 미드나잇 이후로 1,217명이 늘어났다는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birth 그래프인데요. 지금 birth는 1분 22초 만에 한 명씩 태어나고 있고요. 근데 사람이 죽는 건 1분 51초 만에 죽고 있습니다. 한 명이 조금 뭐 birth가 좀 빠르긴 하죠. 근데 이민자는 1분 5초 만에 한 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태어나는 게 1분 22초인데 지금 이미그레이션은 지금 1분 5초 만에 한 명씩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나가는 인원도 있어요. 나가는 인원은 근데 9분 60초 만에 한 명씩 나가고 있다. 태어나고 들어오는 인원에 비해서 뭐 돌아가시고 그 나가는 인원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이렇게 non-permanent resident 여기는 그러니까 이민자는 아닌데 뭐 공부하거나 뭐 일하거나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금 2분 10초 만에 한 명씩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이민 오고 단기로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민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인원의 유입이 뭐 죽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터프라이비셔널 마이그런트인데 이거는 이제 주간에 이동하는 인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인원들이 실시간으로 또 여기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 최고의 지금 주는 뭐 당연히 온타리오 주죠. 온타리오 주가 1,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알버타 주는 뭐 450만 명, 그리고 BC 주는 5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BC 주는 정말 밴쿠버 중심으로 여기에 꽉 차 살고 있는 게 530만 명이고요. 알버타 주 같은 경우는 이 큰 주에 쭉 퍼져 사는 게 450만 명이다 보니까 느낌적으로 굉장히 뭐 다른 느낌이 나죠. 지금 방금 또 BC주에 뭔가 또 뭐가 생겨나서 불이 들어왔죠. 이 그래프는 한번 여러분 재미로 보시면 아이들하고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이 든 게 정말 과연 우리 아이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제일 처음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사글세 방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를 살다가 전세 자금으로 집을 조금씩 크게 옮기다가 또 집을 사는 시나리오. 그것도 모기지도 워낙 그때 이자료 비싸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그 정도로 받아가지고 목돈이 있으니까 전세금으로 전세로 해서 목돈을 좀 모았으니까 전세 자금 빼서 목돈 모은 거랑 집을 또 사서 차근차근 옮기는 정말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사셨던 세대들인데 저 같은 세대만 해도 지금은 25년 모기지를 받아야 되고 30년을 모기지를 받아야 되고 예전보다 집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우리 부동산 얘기하니까 집값 오른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집을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나중에는 인구가 2배가 넘는다고 50년 후긴 하지만 그 사이에도 계속 오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밴쿠버를 생각해 볼 때 살고 싶은 지역들 있잖아요. 뭐 버남이라든지 로이라든지 뭐 코키트람이라든지 그리고 밴쿠버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기 좋은 땅 노스 밴쿠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지는 20년 후 30년 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집 앞에 역세권인데 이 입지는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집 옆에 큰 공원이 있어 너무 살기 좋은데 호수가 있어서 너무 살기 좋은데 20년 30년 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물론 캐나다가 너무너무 큰 땅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들이 원하는 땅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게 기사를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는 찾지 못했는데 40년 모기지 하는 거를 지금 공청회를 열어서 이걸 도입할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부 사이트에 가면 있는데 그 기사는 찾지 못했어요. 40년 모기지가 다시금 도입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40년 모기지가 2009년 그 국제 구명위기 전에는 40년 모기지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생기고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다. 25년 모기지로 해도 30년 모기지로 해도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40년짜리 모기지가 도입되겠죠. 사실 40년짜리 모기지가 도입된다면 더 많은 모기지를 받을 수 있고 이건 또다시 집값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죠. 전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집을 사야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주요 요지들 있잖아요. 주요 요지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변하지 않는 입지는 당연히 그 집값을 더 상승을 시킬 때고 앞으로는 더 힘들겠지. 그럼 당연히 밴쿠버 같은 경우는 내륙으로 개발이 되겠죠. 스카이트레인 따라서 고속도로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밴쿠버를 관통하는 도로들, 이 도시마다 관통하는 도로들은 정말 참 좋은 도로고 그 주변을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 생긴 거가 길쭉하게 생기다 보니까 관통도로들이 발전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관통도로 일본 하해 중심으로 내륙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인가 혹은 밴쿠버가 아니라면 지금 제가 또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내륙으로 지금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캘거리나 뭐 리자이나나 사스카춘 쪽으로 위니펙이라든지 여기까지 과연 이동해서 살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 그래서 정말 부동산은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좋은 입지는 변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귀하고 레어한 지금 재화가 되고 있고, 거기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뭐 그전 세대도 일어났고 우리 세대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또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밴쿠버에 있는 관통도로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 내피셜인데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